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와 정부와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쫓기듯 떠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 순회투쟁에 나선 사이 민주당은 여야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공천 룰을 확정하고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의붓아빠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은 친아빠와 의붓아빠 모두에게서 학대를 당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노래방 불법 영업과 폭행 피해를 신고한 50대가 경찰서를 나온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소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황 대표 일행은 쫓기듯이 광주를 떠났는데 이런 결말을 한국당이 과연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합실로 향하던 황교안 대표 일행이 성난 시민들에 둘러싸여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10분이 넘도록 움직이지 못하는 황 대표 일행에게 거센 항의가 이어집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겨우 빠져나간 황교안 대표는 역 귀빈실로 들어선 뒤에야 간신히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자유한국당의 마찰은 자유한국당이 광주에서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순간부터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민들은 광장을 가득 메웠고 집회가 강행되자 황 대표 일행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는 자유한국당의 심판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이제는 의회까지 지배하려고 그래요. 결국 1시간으로 예정됐던 집회를 15분 만에 마무리한 황 대표 일행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 등 광주 민심과 직결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광주에 오셨는데 5.18 특별법에 대해서 광주 민심과 동떨어진 주장만 외치다 서둘러 마무리된 자유한국당의 호남선 집회. 민심 통합이 아니라 광주에서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해 보수 세력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의심만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5.18 역사왜곡처벌운동본부가 5.18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립 5.18 묘지 참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황 대표가 5.18 망원 국회의원들을 솜방망이 징계하고 왜곡처벌법엔 무관심과 회피로 일관해놓고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건 5월 영령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또 광주 정신을 엿보이는 보수 세력의 5.18 광주 집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총선 전략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야 정당들 가운데 가장 먼저 공천 룰을 확정하면서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득권은 내려놓고 정치 신인들에게 문턱을 낮춰 공천 혁신을 유도하겠다. 민주당이 발표한 내년 총선 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천심사에서 청년이나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은 최고 25%의 가산점을, 정치 신인은 최고 20%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그리고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반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반드시 경선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감산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하위 평가 의원들을 컷오프시켜 사실상 공천 배제시켰던 4년 전과 달리 이번엔 감산에 그쳐 조직력을 갖춘 현역들에겐 크나큰 페널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직력과 평판이 앞서 있는 현역 의원들이 신인과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태에 보궐선거를 야기할 경우 감점을 30%로 대폭 강화했다는 대목입니다.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사실상 출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됩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말로 해석돼 호남 지역처럼 여당의 당선이 유력한 곳에 중앙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선거구제 개정이 어떻게 되든 이번 룰을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의붓아버지한테 보복 살해당한 여중생은 살아있을 때도 가족의 학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친아빠, 의붓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딸을 학대했고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형사 입건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오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여중생 12살 A양은 친아버지 A씨한테도 의붓아버지 김씨한테도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친아버지 A씨는 2016년 종아리를 심하게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고 의붓아버지 김씨는 2017년에 말을 안 듣는다며 의붓딸을 발로 짓밟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의붓아버지한테도 무지하게 당하고 살았대요. 말 들어볼게 아주. 어떻게 당하고 살았다고? 두들 패고 막 두들 패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받은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A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고 의붓아버지 김씨는 기소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이 위탁한 기관에서 10시간의 양육 상담을 받도록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처벌 및 처분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어머니 39살 유 씨 또한 친딸을 상대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각을 보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딸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광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직접 신청하는가 하면 딸에게 집에 귀가하지 말라고 폭언해 A양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결과 여중생의 친어머니 39살 유 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다면서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MBC 뉴스 오종훈입니다. 노래방 불법 영업과 폭행 피해를 신고한 50대가 경찰서를 나온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전 이 남성은 억울하다는 말을 119 신고 전화에 남겼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유달 경기장에서 5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2시간 전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목포의 한 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데리고 파출소로 갔지만 A씨는 경찰서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돌아가는 1분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다니고. 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폭행까지 당했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A씨.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뒤 새벽 2시쯤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신고자가 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경찰서를 왔는데 피해 사실 진술하지 않고 검찰에 신고하겠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억울해서 죽어버리겠다며 112에 2차례 전화를 걸었고 1시간여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A씨와 노래방을 함께 간 일행과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무안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쉬는 시간마다 교내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 2명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대걸레 자루로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날이 좋아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포근한 날씨에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봄나들이를 떠나는 나들이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날씨가 좀 덜 춥고 그다음에 일교차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말 끼어서 지금 여행 왔어요. 오늘 부산에서 왔거든요. 네.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게 떠난 나들이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각종 사고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나른해지기 쉬운 요즘 날씨엔 고속도로 졸음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차 안이 더워지니까 창문을 열어도 요즘 많이 좀 더운 것 같아요. 덥고 졸리고.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 전남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중 봄철에 발생한 사고가 겨울철보다 61% 많습니다. 또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과속사고 치사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시속 100km 주행 시 1초에는 약 28m, 4초 후에는 100m 이상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칫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광주의 낮 기온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매우 포근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졸음운전 없는 안전한 나들이로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마지막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매매 가격은 0.04% 하락해 지난주 0.02%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광주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소환지구 등 지난해 급등세를 보였던 지역 역시 아파트 매매가가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개월 후 부동산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광주는 83.6을 기록해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등 원전이 위치한 전국 10개의 자치단체들이 사용 후 핵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법률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 등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 없이 원전 내부에 보관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